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애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사랑한다 라는 거고요. 계몽이라는 건 깨우쳐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 위한 우리 의병과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애국계몽운동이 언제 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어떤 개화지식인들, 그 다음에 어떤 개혁적 유생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자, 개화지식인 어떤 이제 개혁적인 유생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했고요. 이제 약간 이제 개혁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 자, 개화 정신, 개화 운동.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독립협회. 우리가 독립협회 할 때 독립협회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애국계몽운동에도 이제 전해졌다라고 얘기했죠. 자, 독립협회의 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고, 자, 결국에는 우리 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교육과, 그 다음에 산업진흥, 이거. 자,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국권회복운동, 통한 국권회복운동. 자,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엔 이제 교육, 산업진흥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제 실력을 길러서 자, 실력을 길러서 국권 회복을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애국계몽운동에서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이제 단체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체들의 어떤 이제 명칭과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애국계몽운동 단체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이런 이제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904년에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이 보안회에서는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요구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황무지,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요, 이제 일제가 이제 그 개간을 해서, 그러니까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갖겠대요. 그거를 이제 철회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러일 전쟁 중에 일제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이걸 이제 보안회라는 단체에서 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라는 단체에서는요, 자, 근대적인 입헌의회 제도를 이제 목표로 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야. 입헌. 결국에는 이제 헌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거랑요. 자, 그 다음은, 자,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자강회. 자, 1907년에 있었던 이제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활동을 주로 했냐면 좀 유명 활동. 자, 고종의 1907년 하면 어떻게 돼? 고종의 강제퇴위가 있었던 해죠. 자, 이 강제퇴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고종의 이제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고요. 자, 하지만 그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 자, 일제 방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거랑요. 이제 추가적으로요. 자,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자, 그 단체가 바로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라는 단체예요. 자, 그래서 요 애국계몽운동 단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 신민회의 어떤 이제 그 활동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이 신민회의 어떤 구성원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안창호, 그 다음에 자, 요 사람 양기탁이라고요. 우리가 이 양기탁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이제 신문물에 수용할 때 이제 언론 해가지고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대한매일신보라는 이제 신문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그 운영했던 사람이 이제 양기탁이다라는 거랑요. 그때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이 양기탁이 어떤 이제 신민회 회원이었다, 간부였다라고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이제 단체다라는 거고요. 등이 이제 참여하고 특징은 또 이제 비밀 조직이다. 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신민회가 애국계몽운동 단체니까 자, 우리 애국계몽운동 단체 기본 틀은 뭐야?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실력을 기르자. 실력 양성. 이렇게 있고요. 또 어떻게 돼? 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라는 게 이제 또 두 가지 큰 이제 활동이 있는데요. 자, 실력 양성하면 우리가 뭐랬어? 자, 교육과 또 이제 산업진흥. 요걸 이제 실력 양성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교육 결국에는 뭐 할까? 학교 만들겠죠. 자, 우리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 바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게 이제 신민회에서 만들어진 학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을 하세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회사, 그 다음에 뭐 태극서관이라고 해서요. 자기 회사,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 공장이고요. 태극서관, 서점이에요. 자, 이러한 걸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기지를 이제 건설했다라는 게 특히 중요해요. 이 신민회에서. 자, 이 만주에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만주 삼원보 지역에다가, 자, 한인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요. 자, 신민회 회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제 곧 일제히에 이제 식민지가 될 상황에 이제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독립운동을 이제 계속 쭉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만주 지역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자, 집단 거주지를 건설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가 이제 신흥학교라는 학교를 또 만들고요. 이 신흥학교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신흥무관학교라고 해가지고요. 이 신흥무관학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 이게 이거에 이제 기원이 되는 게 이제 신흥학교고 이 독립군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이제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흥무관학교의 어떤 전신이었던 신흥학교를 어떻게 돼? 신민회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꼭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신민회가 결국에는 해산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이제 해산이 되냐면 자, 백오인 사건.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비밀 조직인데 이제 이게 발각이 되면서 해산이 된 겁니다. 자,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조직이 드러나면서 이제 강제 해산당했다. 참고로 이제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에 11년 이때 이제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에도 활동을 어느 정도 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은 이 백오인 사건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 일단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이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만든 어떤 이제 기구가 있어. 그게 이제 바로 조선총독부라는 거예요. 이 조선총독부의 이제 초대 총독이 누구냐면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있어요. 자, 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조작해서 당시에 이제 막 한 600여 명의 우리 당시 이제 민족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 잡고요. 그 중에서 백오인 105명을 어떤 이제 그 실형에 선고한 사건이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오인 사건, 그러니까 이 백오인 중에 이제 포함되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돼? 신민회 간부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신민회가 사실상 해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민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예,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주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언론 이야기할 때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그건데, 국채라고 하는 건 국가의 채무, 그러니까 나라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국채보상운동의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러일 전쟁 중에, 자, 재정 관련된 고문을 파견을 하게 되죠. 자, 당시 우리가 이게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이죠. 이때 재정 고문으로 이제 온 사람이 우리 메가타라는 사람이죠. 자, 이 메가타가 이제 파견돼서 왔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 이제 정부가 이 메가타 재정 고문에 그러니까 재정 고문에 어떤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오는 거야. 자, 당시에 우리 재정이 어려웠었던 우리 정부가 자, 일본의 차관을 빌리는 거예요. 일본의 차관을 빌린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관은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이 아니라 이제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차관을 빌렸다. 근데 이게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 100원이 필요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 100원 말고 한 500원씩, 1000원씩 막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1907년 이때 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이제 진 빚이 대략 얼마냐면, 우리 대한제국 자, 1년 예산 에 해당하는 이제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일본에 빚을 졌다라는 거야. 대략적으로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300만 원 정도였대요.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 한번 봐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됐는지. 자, 우리 대구에서 자,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요. 시작이 됐대요. 제2로 시작됐다. 대구에서 서상돈의 제2로 이제 시작됐다. 가끔씩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지 처음으로 대구에서 서상돈이 이제 시작됐다. 이게 이제 이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일본한테 진 빚 갚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주, 이제 술도 이제 금하고요. 이제 금연, 흡연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귀금속, 막 이제 귀걸이, 목걸이, 막 반지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모금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어떻게 돼? 국채보상운동을 한다라는 거를 일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1,3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시 우리나라가 진 빚, 그 해당되는 금액을 다 모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방해로 인해서 요거를 이제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우리 통감부의 탄압으로 방해로 중단이 되었다. 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누구의 힘으로 갚자야? 우리 백성들의 힘으로 갚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자, 결국엔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내용. 이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자, 일본의 진 빚을요. 우리가 갚자라는 거지. 진 빚을 자, 국민의 힘으로. 자, 갚으려는 자, 경제적 구국운동.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라를 구한다 이런 거야, 경제적으로. 요게 이제 결국에는 봐보세요. 어떤 거랑 좀 비슷한지, 현대쯤에 와서. 현대에 오면 우리 IMF 97년에 IMF 때 우리가 이제 이 IMF 이 IMF라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에 우리가 이제 그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들이요. 금모으기 운동 펼쳤다라는 거지. 자, 그 금모으기 운동하는 거랑 지금 이때 국채보상 운동했다라는 거랑 어떻게 돼요? 좀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함께 알아두세요. 이 국채보상 운동과 이제 유사한 게 이제 현대에 와서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한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주제로 국학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국학 연구. 우리가 이제 이 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이제 나라가 좀 위험에 처했을 때 주로 이제 좀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국학, 우리나라의 학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 말, 어떤 국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국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국학,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거, 국어 관련해 가지고요. 자, 언문운동. 우리나라 이제 글을 알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국한문 혼용체를 보급을, 그러니까 보급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도 하고요. 또 뭐 국문연구소 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연구하는 자, 그러한 이제 단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 뭐 주시경이라는 인물이 이제 활약했다. 그 정도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국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계몽사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자, 깨우쳐준다라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이제 역사, 그거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영웅 위인전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요. 자, 지금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그런 외적의 어떤 침입을 물리쳤던 그런 이제 위인들, 영웅 위인들의 어떤 전기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야. 자, 뭐 을지문덕. 자, 우리 이제 고구려 장군이죠. 수나라가 당시 쳐들어왔을 때 이 살수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을지문덕 이렇게 있고요. 또 강감찬. 자, 이 강감찬 장군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에 이제 거란족의 침입을 귀주 지역에서 이제 막아냈다는 거죠. 귀주 대첩을 이제 승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순신전. 자, 임진왜란을 이제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장군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전에 외적의 침입을 이제 막아냈던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위인들, 이러한 이제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겠어?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 침탈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과거에 이러한 영웅 위인들이 어떻게 이제 했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흥망사. 자,
그러니까 외국, 다른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거. 자, 어떤 다른 나라가 이제 좀 이제 잘 나가거나 또는 이제 멸망하거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고 우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 미국의 독립사. 자,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미합중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월남 망국사. 월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베트남 지역이고요. 망국, 그 베트남 지역이 망했대요. 그러니까 망한 역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역사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어떤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우리 충북 출신 많이 나와요. 신채호라는 사람. 자, 뭐 대표적으로 뭐 독사신론이라는 내용의 역사책을 썼다라는 거고요. 자, 이 신채호의 어떤 이제 의 보면요, 우리 근대 민족주의사. 민족주의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주의하면 앞에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역사,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어떤 역사,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토대가 만든 사람, 신채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학 연구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